I just started going, it's like that, you know. That felt pretty good, right? So I see the punches being thrown. I start kind of throwing chords out of the air, and I started going. Wait for the punch. That's why I screw every drummer up.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자료들을 가지고 테슬라 주가랑 전기차 시장 이 둘의 좀 복잡한 관계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좀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요. 친환경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있잖아요. 네네. 그때 테슬라 주가가 무려 16배나 폭등했다는 거예요. 2017년 초에 한 16달러 정도였는데 2021년 초에는 거의 283달러까지 갔더라고요. 물론 주식 분할 감안한 가격이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뭐랄까 역설적이죠. 당시 자료를 보면 정부 정책은 사실 화석 연료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듯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진 그 기술력 혁신이라든지 모델 3 양산 성공 같은 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딱 증명해 보였고, 또 S&P 500 지수 편입 같은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어쩌면 정책 방향성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 거죠. 정책과 시장의 기대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신 자료를 보면 당신 정책 방향 이런 것보다는 테슬라가 가진 그 기술력 아니면 거의 경쟁자가 없던 시장 상황 이런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숭장성에 시장이 더 열광했다. 이런 해석이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또 달라지잖아요.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이전보다 좀 둔화됐어요. 한 50% 정도? 네, 50% 정도였죠. 2021년 1월 약 283달러에서 2025년 1월 약 424달러.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그걸로 보조금도 주고 이런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IRA라는 게 전기차 사면 세액 공제해주고 그런 혜택 주는 법안인데 이런 어떤 지원 체계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들이 더 크게 작용한 거예요. 다른 변수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때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고 또 중국이나 유럽에서 경쟁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경쟁 심화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2024년 말 트럼프 재선 가능성 나오면서 생긴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죠.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관계 같은 그런 지정학적 요소까지도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하나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의 복잡성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가 좀 더디면 전기차가 다시 가솔린차한테 밀릴 수도 있을까? 이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신 자료에서도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딱 짚어주던데요. 네. 첫째는 역시 충전 시설. 이게 아직 부족하고 또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둘째는 지역에 따라서는 전기 요금도 만만치 않고 또 차 자체 가격, 초기 구매 비용이 아직도 좀 부담스럽다는 거. 맞아요. 초기 비용 부담이 여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 같은 정책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단기적인 허들이라고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들입니다. 아무리 이게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해도 당장 내가 충전하기 불편하거나 유지비 이점이 별로 안 크다 이러면 소비자들이 그냥 익숙하고 편리한 가솔린 차를 계속 선택할 요인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당신께서 주목하시는 그 전기차 보급률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고 또 이야기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 계속 늘고 있고 EU처럼 2035년에는 아예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국도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 큰 그림에서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하고 또 기술 발전은 결국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 갈 겁니다. 분명해요. 다만 그 전환의 속도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전력망 자체가 얼마나 빨리 친환경적으로 바뀌는지, 또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촘촘하게 깔리는지, 그리고 뭐니 해도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변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속도의 문제군요. 네. 장기적인 어떤 대세와 단기적인 현실 사이의 이 긴장 관계,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그냥 친환경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 같네요. 그렇죠. 일시대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이라는 그 거스를 수 없는 장기적인 흐름에 어떻게 발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를 확 앞당길 그런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는 과연 무엇일까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더 강력한 드라이브 혹은 소비자의 인식을 확 바꿀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 just started going, it's like that, you know. That felt pretty good, right? So I see the punches being thrown. I start kind of throwing chords out of the air, and I start going. Wait for the punch. That's why I screw every drummer up.